자, 금주는 11장 홍수 추적입니다. 여기서 추적은 라우팅이라고 하죠. 라우팅. 근데 뭘 추적하느냐? 이건 추적의 대상은 숨은 곡선을 추적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역에 이렇게 하도가 있으면요, 상류에서 발생한 지표 유출이 하도로 모이고 하도의 경사를 따라서 흘러내려다가 출구를 통해서 유역의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죠. 뭐 사실 출구는 유역의 어느 점도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유역을 따냈을 적에 이 해당되는 유역의 마지막 아울렛, 이 유역 내에 떨어진 빗물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을 출구라고 하는데요. 어느 지점이든 하도상의 어느 지점이든 그 지점을 출구로 하는 유역을 따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점은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한 유역에 대해서는 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하도상에 임의의 두 지점을 이렇게 정해서요, 1번, 2번 두 지점을 정해서 두 지점에서 상류의 어떤 숨곡선이 하류의 2번 지점에, 하류상의 어떤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 숨은 곡선의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을 홍수 추적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은 숨은 곡선의 변화를 추적한다. 숨은 곡선이 두 지점 간의, 상하류 두 지점 간의 숨은 곡선의 변화를 추적하는, 상하류 두 지점 간의 숨은 곡선의 변화를 따라가는 작업, 따라가거나 혹은 예측하거나 하는 작업을 홍수 추적 또는 홍수 숨은 곡선의 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저수지 추적, 하도 추적, 유역 추적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 두 지점 간에 저수지가 있을 적에, 두 지점 간에 저수지가 있을 적에 저수지를 통과하면서 숨은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저수지 추적이고, 저수지가 아닌 하도를 통과할 때도 숨은 곡선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도 추적. 그리고 지표상을 따라서, 지표면의 경사를 따라서 흐름이 발생할 때도 역시 숨은 곡선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를 유역 추적이라고 하죠. 크게 세 가지. 이러한 숨은 곡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저류와 지체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이유는 저류와 지체 효과, 즉 이제 스토리지, 지체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숨은 곡선의 변화를 따라가는 홍수 추적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숨은 곡선의 정의는 방금 설명한 대로고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문학적 추적, 수리학적 추적. 그래서 이거는 하이드롤로직 라우팅, 수리학적 추적은 하이드롤릭 라우팅. 두 종류가 있고요. 비슷한데 둘 다 이 추적을 하려면은 연속 방정식과 운동 방정식 두 가지 기본 방정식을 씁니다. 연속 방정식은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플러스 운동 방정식. 모멘텀 이퀘이션. 하이드롤릭 라우팅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연속과 플러스 운동 방정식 두 개인데 그럼 어떻게 다르냐? 수문학적 추적은 운동 방정식을 주로 저류 함수라는 간단한 방정식을 써요. 스토리지 이퀘이션. 근데 하이드롤릭 라우팅은 이 운동 방정식을 이제 세인트 베넌트, 결국 저류 함수도 이 세인트 베넌트 이퀘이션의 단순화된 형태 중에 하나죠. 근데 하이드롤릭 라우팅은 좀 더 기본적인 세인트 베넌트 방정식을 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이드롤릭 라우팅은 수치 해석을 수반합니다. 즉 이제 뭐 유한, 차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한 요소 FEM이라고 그러죠. 라고 하는 특별한 수치 해석 기법을 수반하게 됩니다. 대신 수문학적 추적은 주로 홍수량을 추적하는 방법이고요. 수리학적 추적은 홍수량에 더해서 수위 또 유속 이런 부분까지도 추적이 가능하다. 대신 이제 수치 해석을 쓰다 보니까 계산 부하가 좀 걸리겠죠.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연산 자원이 필요하다. 컴퓨터, 좋은 컴퓨터 성능을 요구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 4학년 수준에서는 수문학적 홍수 추적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수리학적 홍수 추적은 잠깐 소개를 한 정도였고 수문학적 홍수 추적을 배우게 된다. 이제 모두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저수지 추적이 하나 있고 하도 추적, 유역 추적. 저수지 추적은 저수지를 통과하면서 수문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도 추적은 하도, 하천이나 하도 상의 상류 하류 두 지점 간을 통과하면서 변화하는 수문곡선을 예측하는 부분. 유역 추적은 지표면 유출까지도 추적을 하는, 즉 이제 강우 유출 해석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리학적 홍수 추적은 어려운 미분방 정식을 풀어요. 이게 이제 해석적으로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쓰는 거고요. 이 수치 해석을 쓸 때는
운동량 방정식은 이제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수치 해석 FDM, FEM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하도가 있을 적에 1번 하도에서 1번과 2번이 하류 하천으로 유입이 되죠. 합류되면서 그럴 적에 1번에서 3번으로 들어가는 수문곡선 이렇게 되고 2번에서 2번 하천에서 3번 지점으로 들어가는 수문곡선, 사실은 이 수문곡선이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수문곡선이 1번, 2번, 4번, 5번, 7번 지류에서 본류로 이렇게 유입이 될 적에 마지막 8번 최하류단에서의 수문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EM이라는 수문 유한 요소 방법이라는 수치 해석 기법을 써서 계산을 했는데, 서로 다른 기법을 썼을 때 수문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런 식입니다. 자, 수문학적 추적이든 수리학적 추적이든 가장 간단한 것은 여기 저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스 밸런스죠. 들어오는 유입량, 이 이제 댐으로 막혀 이루어져 있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로 들어오는 유입량, 그리고 저수지에서 빠져나가는 유출량이 있을 적에 유입량에서 유출량을 뺀 값이 단위 시간당 저류량의 변화와 같겠죠. 정확히는 이 단위 시간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시간 t1부터 t2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히 쓰려면 여기다 이걸 붙여줘야 돼. 이걸 붙여줘야 시간 t1과 t2에서의 유입량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바를 써야 평균 유출량이 되는 거죠. 이래야 연속 방정식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저수지 추적과 하도 추적을 비교를 해놨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하천상에 댐을 쌓아서 막아놓으면은 이제 저수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저수지는 이제 수문이 달려 있지 않은 저수지의 경우에는 그냥 점점점 수위가 올라가다가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은 원류해서 하류로 넘기는 형태의 저수지가 있고, 혹은 위어나 오리피스를 통해서 나가는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형태죠. 따라서 여러분들 수리학에서도 배웠지만은 오리피스로 유량을 조절할 경우에는 Q는 CA 루트 EGH 이런 관계식을 갖고, 위어일 경우에는 CLH의 2분의 3승. 수리학 책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문이 달려 있질 않고 순수하게 수위만 가지고 나가는 유량이 결정될 때, 수문을 열고 닫는 게 또는 밸브를 열고 닫는 게 없을 적에,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수위의 함수가 되죠. 나가는 유량이. 이럴 적에는 유출 곡선의 첨두 값은 유입 수문 곡선의 하강부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오립스가 됐건 위어가 됐건 수문이나 밸브가 없을 적에 없고 Q는 순수하게 상류 수위만의 함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은 저수지 추적은 저수지의 수면이 완전히 플랫하다, 완전히 수평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경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경사가 없어서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똑같은 엘리베이션으로 내려간다 그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수면 경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레벨 풀 조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도는 달라요. 하도는 수면 경사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유속이 아주 느릴 때는 수면 경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속이 점점 빨라질수록 수면 경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 경사는 이렇게 하류 방향으로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또 이런 역경사가 생기기도 하고 하류부에 어떤 구조물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류부로 경사가 있는 수로상에 이제 댐으로 저수지를 막아놨을 적에 수면 곡선은 자연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수 곡선이 만들어지거든요. 배수 곡선이라는 거는 흐름 방향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걸 배수 곡선이라고 해요. 백워터라는 거 배웠죠.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배수 곡선이지만은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수직 낙하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급경사를 만난다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수면 곡선이 이렇게 변하죠. H1, H2. 그러면서 이제 사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통상 이런 경우에도 뭐 상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통상 여기는 이제 상류가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수면 곡선이 수면 기울기, 수면 경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두 지점 간의 수문 곡선을 비교를 해보면은 유입 수문 곡선에 비해서 유출 수문 곡선은 항상 지체가 되고 첨두가 감소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수면 경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유출 수문 곡선의 첨두가 유입 수문 곡선의 하강부와 꼭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죠. 이게 여기 있질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저수지 추적과 하도 추적의 다른 점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유입 수문곡선과 유출 수문곡선 두 개의 수문곡선이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은 시간에 따른 저류량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노란 박스 안에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저류량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간.
증가율이란 단위 시간 동안의 저류량의 변화율, 저류량의 증가량이 가장 큰 시간이 언제냐. 이거는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이가 저류량인데, 이 증가율이 가장 높으려면은 이 차이가 가장 클 때, 여기서 보면은 T0, T1, T2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이 점이 유입과 유출 간의 차이가 가장 클 때죠. 그래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T0가. 저수지 수위가 가장 높은 시간은 밑에 보면은 유입이 유출보다 클 때는 저수지 수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유입과 유출이 유입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유출은 계속 증가하면 이 차이가 좁혀지겠죠. 일단 어느 시점에서는 유입과 유출이 같아져요. 이 점을 지나면 이제 유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위는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수지 수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는 T1에서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류량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시간은 유출과 유입 간의 차이가 가장 클 때 T2로 보여지는데, 이때가 감소율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그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예제인데요. 유입 및 유출 수문곡선 이거죠. 2번과 3번 컬럼 과 같을 때 다음을 계산해라. 각 날에 대한 평균 저류량을 계산하고 일별 저류량을 도시하라. 평균 저류량은 이제 유입과 유출의 차이에 대한 누적값이죠. 처음에 저류량이 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유입 유출이 미터 3승 퍼 세컨드로 돼 있고 시간은 데이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가 초로 하면은 86400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루 동안의 유입량, 유출량을 계산하면 864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천 단위로 쓰면은 유입 마이너스 유출에 이제 50에다가 곱하기 86400을 하고 이제 세 자리를 소수점 뒤로 빼면은 이제 4320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432만 입방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누적시켜 가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맥시멈으로 커졌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수위가 내려가면서 저류량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려 보면은 초기에 비어 있으니까 S0는 0이고요. 최대 저류가 발생할 때 그려 보면은 대충 뭐 5일에서 6일 사이가 되겠네요. 자, 이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도 천천히 완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수 추적을 할 적에 한 가지 필요한 정보가 저류량과 유출량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문이나 이런 밸브 같이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수위에 따라서 나가는 양이 결정된다고 했죠. 오리피스든 또 위어든 간에. 어쨌든 저류량과 유출량과의 관계식 또는 관계곡선을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러려면 이제 저수지의 형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형상을 정확히 알아야 수위에 따른 저수지 수표면과 이런
저류량을 토대로 저수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이제 간단한 기하학 공식을 쓰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표고별 수표면적,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게 표고별 저류량인데 이런 곡선이 필요한 거죠. 예제 11.2는 표고별 수표면적 및 저류량 관계 곡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수지의 형상이 복잡하지 않아요. 밑면적이 2000인 원형의 저수지라고 하죠. 밑면적이 2000인 원형. 그리고 바닥 자체가 표고가 엘리베이션 30m예요. 이렇게 기준선이 있으면은 바닥 자체의 표고가 30m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수지의 측면 경사가 6대1 이런 셈이죠.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런 이제 보울 모양의 대접 모양의 저수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하학적으로 딱 정형화된 형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표고 뭐 1m 간격이든 뭐 5m 간격이든 일정한 표고별 수표면적과 이 최적을 기하학적 관계식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직접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문이 없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요. 수위 대 유출량 관계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연위어, 끝이 날카로운 예연위어의 유량 공식.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죠.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제 직사각형 단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의 수심이 h, 위어의 폭이 l일 때 수심 y와 미소 면적의 수심을 dy라고 하면은 빗금친 미소 면적을 통과하는 유량 dq는 av니까 a는 l 곱하기 dy 그리고 v는 루트 2gy 해서 이 q를 양변을 적분을 하면은 q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수위는 0부터 h까지로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3분의 2l 루트 2g 곱하기 h의 2분의 3승. 그래서 여기 이제 유량 계수까지 적용을 시키면은 q는 c 프라임 곱하기 l 곱하기 h의 2분의 3승. 2분의 3승이 이제 위어식의 특징입니다. 자, 수문이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이 CLH 2분의 3승이고 수문이 이와 같이 이제 롤러 게이트나 테인터 게이트처럼 수문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3분의 2 곱하기 루트 2GCL 곱하기 H1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H2의 2분의 3승. 그리고 밑에 터널식 방류수로가 있을 적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수면으로부터 떨어지는
흐름과는 달리 루트 2g h0, 그러니까 루트 2g까지는 같죠. h0에 2분의 1승인 셈이죠. 그게 자유수면을 갖는 위협 악류하고 이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문이 달려가지고 아래로 물이 빠져나갈 때 위로 넘어가는 형태는 위어가 되고 아래로 빠져나갈 때는 이제 수문의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A가 이제 슬루스 게이트라고 해요. 연직식 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슬루스 게이트. B가 이제 라디알 게이트. 여기 힌지가 달려가지고 힌지에서 이제 일정 반경만큼 이제 팔이 걸려 있고 이제 그 원호형의 게이트면 아래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적에. 그 다음에 이제 드럼식 수문이 있고요. 이 경우에도 앞서 위어에서 이제 터널식 위어와 마찬가지로 요 Y1 식의 형태는 루트 2g Y1인데 요 Y1이 이제 수문을 통과하기 전에 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방류수로 또는 지금의 수문에서 이 수심을 표현하는 이 Y1 자리에 들어오는 이 수치는 항상 위어나 수문을 통과하기 전에 수심이다. 그래서 11.3의 예제는 11.2와 같이 대접 보울형 저수지에 정점 표고가 31m, 길이가 10m인 원류형 여수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길이라는 게 폭입니다. 폭.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폭. 이 폭이 10m라는 얘기겠죠. 표고별 유출량 관계를 구하라. 이제 원료 유출 식에서 원료형 여수로에는 이 식을 쓰면 되겠죠. CL 곱하기 H-31 위어 마루의 엘리베이션이 이제 31m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점 표고가 31m고 저수지 수위가 33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봤을 적에 매 0.2m마다의 유출량을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표고별 유출량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류방정식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요. 연속방정식입니다. 연속방정식 또는 질량보존 또는 매스 밸런스라고도 하죠. 들어온 유입량의 나간 유출량의 차이는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이는 그 시간 동안의 저류량의 변화와 같다 하는 그런 내용. 이거를 이제 I 반은 2분의 I1 플러스 I2고 5 반은 2분의 O1 플러스 O2고 요거는 이제 델타 T분의 S2 마이너스 S1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결국 이게 저류 방정식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저류 방정식. 그리고 이제 저수지 추적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곧 저수지 추적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 들어가면 칙 하나가 더 필요해요. 운동 방정식. 여기 이제 저류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저류 함수가 들어갑니다. 저류 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S는 KO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수지를 하나의 수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수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유출량, 수조 안에 있는 저류량, 유출량과 저류량 사이의 관계는 서로 선형적 비례 관계가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저류량이 크면 클수록 이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유출량이 커지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위를 쓰다 보니까 얘는 이제 부피의 단위를 갖고 O는 이렇게 단위를 가지니까 K의 단위는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의 단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문학적 홍수 추적, 저수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미리 말하지만은 얘가 이제 하도 추적이 될 때는 레벨 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복잡해지죠. S는 K의 XI 플러스 이제 1 마이너스 X의 5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운동 방정식의 하나의 형태예요. 저수지 홍수 추적은 흔히 펄스 방법 또는 수정 펄스 방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정식이죠. 연속 방정식과 그리고 운동 방정식, 두 가지 방정식은 항상 기본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시, 이게 연속 방정식이에요. 운동 방정식은 어디 있느냐? 여기 저류량, 유출량 관계 곡선으로부터 O2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저류량, 유출량 관계 곡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S와 O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펄스 방법은 보면은요, 첫 번째가 순수하게 연속 방정식 또는 매스 밸런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I 평균 마이너스 유출 평균은 델타 T 분의 델타 S, 요걸 풀어서 쓰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이거를 미지항과 기지항으로 나눠서 미지항은 오른쪽 변에, 우변에, 기지항은 좌변에 이미 알고 있는 값들로 구성된 항이다 이거죠.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방법을 펄스 방법이라고 하고요. 수정 펄스 방법은 마찬가지인데 기지항 좌변, 미지항 우변 마찬가지인데 양변을 델타 T분의 2로 나눠 가지고 좀 형태를 약간 바꾼 것이 수정 펄스 방법이에요. 이 형태를 바꾸니까 좀 더 계산하기 편하더라 하는 거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기지항.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유입량 값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시간의 유출량과 저류량도 알고 있다. 이 값들을 가지고 이미 모르고 있는 현재의 저류량과 유출량을 찾자는 거죠. 근데 지금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 하나의 식이 저류량, 유출량 관계 곡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O2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에 사용할 델타 T분의 ES1-O1을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이 저류량, 유출량 관계 곡선으로부터 O2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은 O2와 델타 T분의 ES2 플러스 O2 이것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즉 이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계산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O2를 찾을 수 있게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수정 펄스 방법을 적용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스텝을 1, 2, 1, 2, 1, 2, 1, 2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첫 번째 시간 스텝에서 그러니까 T는 1과 T는 2에서 T는 1에서의 값들 I1, O1, S1 여기 다 주어지는 값들이고요. I2까지는 주어진다 이거죠. I2까지. 여기서 S2와 O2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지항으로부터 미지항 이게 아는 값이니까 이게 어떤 값으로 나왔으면은 이 값이 델타 T분의 ES 플러스 O2가 되는 거죠. 다음 스텝에서 요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델타 T분의 ES2 플러스 O2 마이너스 O2를 하면은 이 값이 이제 다음 시간 스텝에서의 델타 T분의 ES1 마이너스 O1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 이해하십니까? 요걸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됩니다. 요 관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등고선으로부터 이제 지형의 표고별 지형에 따른 표고별 저류량을 결정할 수가 있죠. 저수지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표고별, 엘리베이션별, 수면적과 저류량을 계산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표의 형태로. 그러면은 같은 이 수위에 대해서 이번에는 유출량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수위가 얼마 되면은 유출량이 얼마. 우리가 앞에서 위어 공식도 배웠고 오리피스라든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수문이 달렸을 때의 수위 대 유출량 관계식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수위가 하나 정해지면은 그 수위에 대한 저류량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유출량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는 델타 T분의 시간 간격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는 거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설정하는 건 이건 미리 알고 있는 값이고, 수위에 대해서 특정한 수위에 대해서 S값과 O값도 알고 있잖아요. 이거 다 아는 값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 그때 해당되는 이 수위에 대한 O값을 가지고 이런 델타 T분의 ES 플러스 O와 O 간의 이 관계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계산하는 절차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을 해가면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이해가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예제 11.5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수지가 있고요. 저수지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 수직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저수지가 실제 이런 저수지는 없겠지만 이런 직사각 기둥의 형태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죠. 배수 구조물로 직경 1.5m의 콘크리트 배수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여기로 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차서 흐른다는 얘기죠. 수위별 배수관을 통한 유출량이 11.5의 1이란, 수위가 0m부터 초기 수위가 0m란 얘기. 초기의 저수지는 비어 있다고 가정하니까 이제 0m부터 해당되는 유출량을 표로 정리한 거죠. 0m부터 수위가 3.0480m에 이르기까지 각 수위에 대한 유출량, 그리고 저류량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사각 기둥이니까 수위에 대해서 바닥 면적 4,000에다가 수위를 곱하면은 저류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 구조물이 쉽게 얘기해서 오리피스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저류량, 예를 들어서 610이 나온 근거는 수위 0.1524m에다가 곱하기 4,000 바닥 면적 곱해서 6,100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위, 일정한 특정한 수위에 대해서 유출량과 저류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델타 T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T를 10분으로 설정을 했으면은 600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S 610 곱하기 2를 600으로 나누고 0.085를 더하면 2.117이 될 겁니다. 같은 요령으로 3.0480m까지 유출량, 저류량, 델타 T분의 ES 플러스 5를 다 계산해 놓는 거, 이게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이거죠. 수정 펄스법입니다. 수정 펄스법은 I1 플러스 I2 플러스 델타 T분의 ES1
마이너스 5원은 델타 t분의 ES2 플러스 O2 이거예요. 자, I1, I2는 유입량으로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항상 시간적으로 이제 인덱스를 두 개를 쓰는데 1하고 2하고, 그러니까 1이 지나간 타임 스텝, 2가 현재 타임 스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0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할 적에 처음에는 이제 얘가 t1이 되고 10분이 t2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처음에 i1이 되고 i2가 되고, 그래서 i1 플러스 i2는 1.7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ES1, 저수지 초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S1은 0이죠. 그리고 비어져 있으니까 유출량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0이 되고, 얘는 아직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1, I2가 1.7, 델타 t분의 ES1-5원이 0. 그러면은 좌변이 0이 됐죠. 그러면 1.70이 됐죠. 그러면 델타 t분의 ES2 플러스 O2가 1.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쓰는 거죠. 여기서 1.7에 해당하는 유출량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7이 딱 없죠. 여기서 보면 0과 2.117 사이에 1.7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유출량을 읽으면 0에서 0.085 사이겠죠. 근데 이 사이 값은 선형적으로 내삽을 하자 이거예요. 선형적으로 똑같은 비례로. 그러려면은 보관법으로 찾는데, 뭐 굳이 찾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을 x라고 하면은, 자, x는 이것보다 크겠죠. 플러스 이 선형적으로 비례적으로 보관을 하는 거니까 2.117과 0.000의 차이 분의 그러니까 0.085 마이너스 0.000 곱하기 2.117 마이너스 0.0 분의 1.70 마이너스 0.0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0.085 곱하기 2.117 분의 1.70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확히는 0.0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07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잠깐 가려져 있지만은 0.07 값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얘를 찾았으니까 유출량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얘가 T1이 되고 얘가 T2가 되죠. 여기가 I1이 되고 여기가 I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I1 플러스 I2는 5.1이 되고요. 그 다음에 5.68은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얘를 가지고 얻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타임 스텝이 T1, T2가 바뀌었죠. 한 스텝 앞으로 갔으니까 얘가 S, 델타 T분의 2S1 플러스 5원이 된 셈이죠. 이거를 델타 T분의 2S1 마이너스 5원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플러스 5원에 마이너스 2배의 5원을 빼면은 델타 T분의 2S1 마이너스 5원이 돼요. 그러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0에서) 2배의 0.07을 빼면은 1.56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델타 T분의 2S1 마이너스 5원이 계산된 겁니다. 얘가 계산됐고 얘가 계산됐기 때문에 이 두 값을 더하면 얘를 얻을 수 있죠. 이해갑니까? 5.10 플러스 1.56 하면은 얘가 5.10이었고 얘가 1.56이었어요. 그러면 델타 T분의 2S2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6.66이 얻어졌고 6.66에 해당하는 O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6.66은 여기쯤에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또 X 값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럼 X는 0.481보다 크겠죠. 플러스 0.85 마이너스 0.481에 얼만큼 가야 됩니까? 8.978 마이너스 6.577에 6.66 마이너스 6.577 이만큼 가면 돼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0.49가 나온다는 거죠.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스텝 얘가 이번에는 T1이 되고 얘가 T2가 됐으면은 3.40과 5.10은 주어진 값이고 I1 플러스 I2 그 다음에 얘는 이제 8.5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델타 T분의 2S1 마이너스 5원 이 값은 어떻게 나왔느냐? 6.66 이미 전 스텝에서 구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0.49 6.66 마이너스 2 곱하기 0.49를 하면은 5.68이 된다. 그러면은 델타 T분의 2S2 플러스 O2는 8.50과 5.68을 더하면 되죠. 14.18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쯤에 14.68이 있겠죠. 그럼 이 x를 찾으려면은 다시 한번 해봐요. x는 1.699 플러스 2.209 마이너스
1.699에 곱하기 16.433 마이너스 13.891 분의 14.68 마이너스 13.891 하면은 1.76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령으로 계산을 다 마치고 나면은 시간 210분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6번 칼럼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수문곡선을 그려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입 수문곡선은 삼각형 형태의 유입 수문곡선이 들어왔는데 유출 수문곡선은 이 보라색 선처럼 만들어진다. 엑셀로 이 계산표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계산은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아주 베스트인 거죠.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차 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